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홍승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홍승범 교수님은 삼성의료원 초기부터 그 간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시고 오늘 일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간질 환자가? 간질 환자의 그 유병률이 평균 한 0.7에서 1%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5만 내지 40만 명. 굉장히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그분들이 다 적절한 치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한 30-40%는 그래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 60-70%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고 또 적절한 약 선택이 필요한데 적절한 약 선택이 잘 안 되고 또 약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간질인 경우는 간질 수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많지 않겠군요.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예. 간질에 대한 교육이 저희 학생 때만 해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질에 대한 간질 수술에 대한 도입도 1900년대 들어와서 1990년에 들어와서 이제 간질 수술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일 많은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많은 원인은 우선 그 연령대별로 좀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성인에서 보면은 이제 부분 간질이 제일 많은데 부분 간질의 원인 중에 그 측두엽 간질이 그 약에 잘 듣지 않는 난치성 간질로 잘 발전을 합니다. 그 측두엽 간질은 그 측두엽의 그 안쪽에 있는 그 해마라는 부위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나? 그 해마에 문제가 생긴 측두엽 간질을 저희가 내측두엽 간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문제가 있는 해마와 그 주변에 있는 측두엽을 같이 수술로 절제하면 그 간질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완치율은 얼마나 될까요? 수술하는 경우 잘 골라서. 측두엽 간질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적절하게 잘하는 경우는 완치율이 평균적으로는 한 80%에서 잘하는 센터는 90% 이상까지. 굉장히 좋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간질이 많습니까? 이제 측두엽 간질 외에 그 측두엽 외측에 있는 뭐 전두엽이라든가 두정엽 이런 쪽에 있는 간질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간질은 왜 많이 오나요? 그 측두엽 외측에 오는 간질은 많이 오는 원인이 성인인 경우는 크게 이제 그 코티컬 디스플레이지아라고 그래가지고 뇌신경이 형성될 때 조금 불완전하게 형성되는 또는 이제 뇌 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떤 연령대에 제일 많이 오나요? 그런 분들은 대개 20대 내지 30대 발병을 많이 하시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예, 젊은 사람들한테서 그 외에 이제 뇌 손상 어떤 종류의 뇌 손상도 외상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외상이라든가 뭐 뇌졸중 또 뇌종양 여러 가지 뇌질환에 의해서 뇌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흥분을 해서 간질 발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타입의 간질이 전체 환자의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이제 어린이하고 성인하고는 좀 다른데요. 성인인 경우는 부분 발작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전반적인 발작이라 그래가지고 뇌 전체에서 이상파가 나오면서 하는 발작이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말씀하신 외에 또 어떤 간질이 또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부분 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전반적인 간질인 경우는 뇌 전체가 동시에 막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땅에 쓰러져서 막 머리를 다친다든가 사지를 다 막 떤다든가. 그게 이제. 예, 그게 이제 전반적 발작. 그게 그랜말 시저. 예, 그랜말 시저라고 예전에 부르던 거고요. 또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압상스 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뇌 전체에서 불이 붙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작을 멈추는. 뿌띠말 시저라는. 예, 뿌띠말 시저라고 옛날에 부르던 동작을 멈추고 눈이 한 곳만 응시하는 그런.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모든 동작이 스탑되는 그걸 이제 압상스 발작이라고. 그럼 그 어린이들은 한 몇 퍼센트에서 그런 간질이 있을까요? 그게 역시 1%. 이제 발생률이 10세 이하로 내려갈수록 이제 어릴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발생률이 이제 1세 이하가 가장 높아가지고 10세까지 점점 감소하다가 10세에서 60세까지는 낮은 발병률을 보이다가요.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뇌 손상이 또 자주 오는 나이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65세. 예, 70대 가면은 거의 최고치까지 발생률이 몇 퍼센트 좀 될까요? 70대. 70대에서는 아마
확실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퍼센트가 이제 1%라 그러면 70대 이상을 하면 5% 이상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되게 간질 환자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증세는 뭐가 있을까요? 그 간질은 이제 뇌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축두엽 간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처음 증상이 이 위에서 뭐가 올라오는 느낌. 특별히 밥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 느낌이 이유 없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또 이유 없이 불안증이 갑자기 온다든가 또는 어딜 갔는데 처음 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갔던 자기가 갔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걸 이제 기시감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자기가 잘 아는 같은 장소인데 그거를 안 간 것 같이 그걸 미시감.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또는 안 갔는데도 또 간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그런 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입맛을 좀 쩝쩝 다시고요. 이렇게 다시고 뭐 손도 만지작만지작하고 초점이 없어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경험 없는 이게 간질 경구 증상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옛날에 크게 막 이렇게 떨어야지만 해야 간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질은 입맛만 쩝쩝하실 수도 있고 또 씨앗 이렇게 대답만 안 할 수도 있고 말만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간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그런 게 의심될 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더라도 그 간질을 보는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질을 볼 수 있는 분한테 가서 간질인지 아닌지 빨리 이게 의심되면 좀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구만. 그렇죠. 대학병원이나 신경과가 아니면 신경과 의원에서 되게 어느 정도 분간이 되니까 신경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병원에 간질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이 계신 데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님한테 간질에 대해서 상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뵙겠습니다.